영광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는 싸다, 적합한 종목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현진 DB금융자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연구원님 오늘 휠라홀딩스 얘기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휠라홀딩스 주가를 제가 보니까 작년에 한 10만 원 찍었고 지금은 거의 3분의 1 토막 3만 원대.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빠진 거예요? 엄청나게 빠졌네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은 이슈 아이템의 부재, 거기다가 코로나19라는 문제가 겹치면서 실적 부진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밑으로 빠지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들이 최근에는 회복이 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휠라홀딩스 상황을 먹구름 뒤에 햇살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이네요. 네, 혹시 발렌시아가 하면 삭스 스니커즈도 유명하지만 트리플레스라고 하는 어글리 슈즈가 상당히 대유행을 했던 적 있습니다. 그 당시가 2017년도였고 예. 지금까지도 유행하는 스트릿 캐주얼 라인. 그러니까 사실은 10대, 20대들이 꾸준히 찾는 라인이죠. 그 안에 어글리 슈즈가 상당히 대세를 주도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에 잘 편승한 브랜드가 사실은 휠라였었어요. 국내에서 그리고 미국이나 글로벌리 디스럽터라고 하는 운동화 시리즈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죠. 디스럽터 덕분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유통 마트 채널 위주로 퍼져 있던 유통 채널을 탑티어 유통 채널, 예를 들면 플라커 같은 신발 전문 매장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디스럽터는 휠라에게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 아이템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이슈 제품이 좀 부재한 부분들이 좀 문제로 가장 꼽혀고요. 리테일러들이 재고 소진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 시점이 작년 말이었었어요. 디스럽터. 네, 작년 말에 미국 리테일러들이 휠라의 운동화 재고를 상당히 소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뭐 3개월이면 소진이 됐었던 부분들이 6개월이 걸리고 9개월이 걸리고 한마디로 안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재고 소진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자연히 리오더 수요는 줄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 내내 어려운 시기를 좀 겪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제가 상당히 영향을 줬죠. 그래서 부정적인 10만 영향을 원이 줬죠. 3만 원까지 떨어졌겠군요. 국법인 매출도 그렇고 국내 법인 글로벌 로열티 수익까지 이제 마이너스 성장세를 강하게 보이는 추세를 상반기 내내 그려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겠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사실 다른 어떤 패션 의류 회사들에 비하면 3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나은 3분기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러한 추세는 4분기로 갈수록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온오프라인 채널을 막론하고 소비 침체가 소비재 기업들의 재고 증가로 이어졌다면 최근에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눌려있던 소비 심리가 분출된 듯한 형태를 띠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보복적 소비 뭐 이런 말을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예. 뭐 실제로 이러한 흐름에 휠라도 이제 리테일러들의 재고 소진이 다시 좀 속도를 내면서 리오더 수요가 좀 점차 늘어나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티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리오더 수요가 조금씩 실적에 뭔가 보여지는 형태를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여러모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이나 캐주얼 브랜드들이 재고 소진을 위한 프로모션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최근 보면 아디다스나 나이키 그리고 언더아머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프로모션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재고 소진에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휠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연구원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 필라가 그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진을 겪다가 실적이 코로나 겹쳐서 최악이었다가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기미가 보인다? 뭐 요런 상황인가요? 네네. 뭐 작년 4분기부터 부침을 겪었으니까 올해 1분기까지 미국 리테일러들의 재고 소진은 상당히 열심히 해놓은 상태이고 사실은 2분기부터도 리오더 수요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는데 사실 2분기에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리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상당히 실적은 좀 부진했었던 측면이 있고요. 3분기도 매출 10% YOY 역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단에서는 거의 30%에 달하는 영업이익 역성장을 예상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역성장 폭을 점차 줄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또 선반영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면 투자자들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관이라든가 관심을 좀 갖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또 기관 수급이 비어 있는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여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당장에 보여질 실적보다는 앞으로 휠라가 근본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을 시켜서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지를 좀 판단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연구원님은 그 시기에서 휠라홀딩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못지않게 퍼포먼스에 상당히 강한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가 언제부턴가 없어졌고 굉장히 노후화된 이미지가 상당히 짙게 깔렸죠. 최근에는 굳이 신발이 아니더라도 이제 의류나 아니면 신발 내에서도 뭐 슬리퍼 혹은 스니커즈, 테니스화까지 상당히 라인업을 확장하는 추세에 있고요. 브랜드 인지도는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 향상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휠라의 모델이 BTS다 보니까 BTS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과거 대비해서는 휠라의 어떤 편중된 이미지가 약간 스포츠 퍼포먼스 브랜드로서 좀 탈바꿈되는 계기로 좀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만 원 찍을 때 가장 1등 공시는 디스럽터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효자 종목이나 브랜드가 나와서 이렇게 주가가 그 시절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항상 바닥만 있으란 법은 없는 거니까요. 물론 그렇죠. 네, 이제 휠라 최근에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미국 소비가 회복되는 긍정 효과가 좀 크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브랜드 인지도를 키우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분과 관련된 어떤 실적의 개연성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휠라는 B2B 비즈니스 비중이 크다 보니까 최전방 소비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는 않은데 최근에 보면은 실적 발표를 보름 전에 했었는데 나이키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온라인 채널에서 입지를 크게 다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타 이제 스포츠웨어 관련된 브랜드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의 휠라도 같이 미국 소비 혹은 글로벌 소비가 회복되는 거에 따른 긍정 효과를 점차적으로 반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심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글로벌 브랜드들 별로 어떤 상황인가요? 휠라홀딩스 이제 법인별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이제 한국 법인 그리고 미국 법인 또 글로벌 로열티 수익 이제 아큐시넷 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 법인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디자인 수수료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법인은 사실상 한국 패션 시장이 그렇게 성장하는 시장은 또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템 성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랑 로열티 수익 쪽인데 미국 법인은 3분기부터 리테일러들의 리오더 수요가 조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여기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인의 어떤 실적 감소폭을 줄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거다라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로열티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전방 소비 회복에 따른 효과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유럽이랑 이제 북미 쪽, 미국 등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비가 전반적으로 올라온다라는 전제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중국 안타스포츠로부터 수취하는 디자인 수수료 사실 중국이 글로벌리 가장 소비 회복이 빠른 국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거의 의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중국발 관련된 수요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아큐시넷. 근데 아큐시넷은 이제 골프를 치시면 다들 선호하는 브랜드인 타이틀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는 워낙 이제 인지도가 높고 또한 선호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아큐시네트 매출 자체가 아시아 쪽에서의 성장률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한국. 한국의 골퍼분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에도 골프장으로 되게 많이 가셨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성장을 좀 기대를 좀 크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도 20-30%씩 탑라인이 좀 감소했는데 3분기 때는
여러모로 글로벌 수요가 좀 회복되는 구간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큐시네트도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좀 나은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투자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로 승부 보기보다는 사실은 좀 중장기로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어떤 실적 측면에서 뭔가 엣지를 낼 수 있는 포인트는 아직은 없어요, 사실은. 네, 앞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이 되면서 그에 따른 또 글로벌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긍정 효과를 실적에 점진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는 낮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종 소비단에서는 온라인 채널 위주로 스포츠 브랜드들의 운동화 수요 회복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생산단에서는 연내 글로벌 브랜드들의 운동화 신제품 생산 계획이 상당히 확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이제 보복성, 아까 얘기하셨던 보상적 소비 트렌드가 스포츠웨어 그리고 신발, 용품 수요에 유독 좀 강세를 보이는 듯한 움직임이 좀 있어서 수혜를 보는 브랜드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하반기에 불거졌던 과다 재고 문제를 지금 상당히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분기 트렌드는 우상향 초입 구간에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셔야 될 텐데 국내외 유사기업 혹은 글로벌 유사기업과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어느 수준인가요? 지금 PE 기준으로 2021년 10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은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글로벌 기업들은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인데?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하면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기업들을 들 수 있을 텐데 물론 여기서 반문하실 수는 있어요. 나이키, 아디다스를 필라랑 비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글로벌 피어들 이제 그런 어떤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을 비교를 해보자면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밸류에이션이 20배가 넘어갑니다. 이제 절반 이하군요. 지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어떤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큰데 이 부분을 좀 메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작년 뭐 디스럽터가 상당히 유행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논리가 상당히 좀 먹혔었거든요. 이 어떤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는데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당장 내년을 보지 않고 뭐냐 내후년, 뭐 2년, 3년을 놓고 본다면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의 어떤 대표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긴 안목으로 1, 2년 안목으로 뭐 적립식으로 이렇게 주식을 사모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러기에 참 적합한 종목인 것 같아요. 물론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필라가 과연 글로벌 브랜드인 뭐 아디다스, 나이키, 언더아머에 대해서 대적할 수준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시작은 필라가 신발로 하긴 했지만 현재는 의류, 가방 등으로 이슈 카테고리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필라도 상당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내로 최근에 어떤 운동화가 유행하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어떤 게 유행하나요? 아식스 운동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5년, 20년 전 뭐 이때 유행했던 신발인데 그 아식스 운동화가 최근에 다시 되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행은 정말 돌고 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필라 잠재된 역량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바닥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실적 측면에서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브랜드 인지도를 조금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성과가 나오는 어떤 시점이 머지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덕분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중장기 투자 종목 중에 하나로 필라홀딩스를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진 DB금융투자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